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15장 진동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 진동 파트 딱 들어오면은 첫 번째 소단원이 뭐냐면요. 단순조화 운동이거든요. 이 단순조화 운동은 말 그대로 어떤 물체들이 진동을 하는데 되게 단순하게 진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조화 진동을 갖다 뭐라고 하자?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Simple Harmonic Motion 또는 Simple Harmonic Oscillato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말이 단순하지 실제로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해보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뭐 이렇게 여기 가운데를 진동 중심으로 해서 여기 마이너스 XM이라든가 이 플러스 XM 사이를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가 여기 있던 녀석이 플러스 XM까지 왔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마이너스 XM으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된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하자? 우리가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Simple Harmonic Motion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481페이지에 보니까 제일 상단에 이제 저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이제 주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주기는 뭐다? 진동수분의 1. 역수관계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치를 갖다 측정했을 때 이 위치가 어디냐를 말할 때 만약에 처음 물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가 마이너스 방향 갔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 이럴 때는 이 녀석이 위치를 구하라 그랬을 때 위치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에 따른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는 이 녀석의 최대값이 얼마다? XM이죠. 그죠? 네. 이게 진폭이라고 하는 거죠. 최대 변이. 이걸 뭐라고 하자? 최대 변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위치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죠. 위치의 최대값. 그 다음에 이게 최대 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물체가 이 진동 중심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 사인이 돼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 플러스 x부터. 이때는 마찬가지로 진폭값은 얼마다? xm이지만 파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코사인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x는 xm 사인 뭐다?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xm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뒤에 항에 보니까 파이라는 녀석이 붙어 있죠? 뒤에 이렇게 파이라는 녀석이 붙어 있는데 이 파이가 바로 뭐예요? 이게 위상각이라고 하는 거죠. 위상상수라고도 부르고 이를 갖다 뭐라고 하자? 위상각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파이가 이제 0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이를 얼마를 쓴다? 파이를 0으로 쓰는 거죠. 파이가 0이면 얘는 진동중심부터 시작되는 거고 뭐 파이가 마대로 뭐 90도다 그러면 여기 뭐야 이 형태에서 파이가 90도다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코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XM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고 또 코사인 그래프에다가 파이만큼이 또 붙으면 그만큼 앞서서 행동한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붙인 이 XM이라고 되어 있는 건 바로 이 최대 변이를 의미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체를 갖다가 원운동을 시키자. 그럼 물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진동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고 할 때 조명을 이쪽에서 비춰가지고 조명을 이쪽에서 비춰서 여기 스크린을 설치했다면 처음에 물체의 그림자는 여기 생기고 또 여기 생기고 다시 또 여기 생겼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때는 무슨 그래프가 그려진다?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요걸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조명을 이 위쪽에서 비추게 되면 이 조명을 위쪽에서 비추게 되면 그때는 물체가 여기서부터 있었을 때 코사인 XM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파이만큼 앞서 있었다면 플러스 파이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변이를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인이냐 코사인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481페이지가 넘어가니까 48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들은 어떤 형태다? 코사인 그래프죠?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처음에 물체들이 어디서부터 운동했냐면 플러스 XM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그걸 시간에 따라 나타냈으니까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83페이지에 넘어가니까 이거 우리가 이 XT를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XT를 뭐라고 했냐면 시간 T에서의 뭐다? 변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시간 T에서의 변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M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게 뭐라고 최대변이라고 했는데 최대변이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최대변이가 바로 뭐다? 이게 진폭이다.
됐죠? 예, 그리고 이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를 다 뭐라고 하자?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를 뭐라고 하자? 얘를 위상이라고 하고요. 얘를 위상이라고 하고 파이 값만 뭐라고 부르자? 얘를 위상상수 또는 위상각이라고 부른다. 얘를 위상각 또는 뭐라고 한다고요? 위상상수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에서는 다 파이를 얼마로 선택한다? 0으로 선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 x를 갖다가 이제 요걸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x를 갖다가 xm의 코사인 오메가 t로 선택을 했다. 파이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파이를 0으로 놨을 때 자, 파이가 0이면 위상각이 0이면 이 위치 시간 t에서의 변이 x가 얼마냐 그랬더니 xm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왔대요. 근데 이게 한 주기 후가 되면 x값이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할까요? 여기 있었던 녀석이 한 바퀴 돌아서 오면 다시 어떻게 된다? 여기 오잖아요. 그럼 내가 빛을 여기서 비췄을 때 이 방향을 내가 x 방향이라고 잡았다면 이 녀석의 x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다시 만약에 물체를 여기 있었다고 합시다. 여기 있던 녀석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 돌아왔다. 그때 이 녀석의 이 x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물체가 여기 있었다. 이 녀석의 그림자 위치가 여기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 돌아왔다. x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xm 코사인 오메가 t하고요. 뭐가 똑같냐면 x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라지 t. 요건 어떻다는 거야?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왜냐면 한 주기 지났을 때는 어차피 x값이 변화가 없으니까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 그랬더니 이게 x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뭐다? 오메가 라지 t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 이해가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값이 그러면 이제 이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라지 t라는 요 값이 뭐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자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라지 t란 녀석이 오메가 t 플러스 뭐가 된다? 2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2파이가 바로 360도 개념이니까 360도 한마디로 위상이 2파이만큼 바뀌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값을 가지니까 얘하고 얘는 같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쓸 수 있냐면 이 오메가 t하고 이 2파이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메가 t하고 뭐가 똑같다? 2파이가 똑같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오메가라는 값이 얼마다? 이게 t분의 2파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오메가를 뭐라고 하자? 얘를 각진동수라고 하자. 이걸 뭐 각속도라고도 부르는 거고 각진동수라고 부르고 각주파수라고도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진동수 오메가는 얼마다? t분의 2파이고요. 주기하고 진동수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역수관계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얼마다? 2파이 f가 나온다. 얘는 뭐 단위가 뭐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나오겠죠? 라디안 퍼 세크라는 단위가 나온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484페이지에 넘어가시면요. 확인 문제 1번이 나옵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1번. 그림 15-2처럼 주기가 t인 단순조항 15-2가 앞 페이지에 있는 거겠죠? 더 앞에 있네. 그죠? 15-, 그러네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단진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단순조항 운동을 하는 입자가 시간 t는 빵일 때 마이너스 xm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갖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원점일 때 여기가 지금 플러스 xm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xm인데 이 녀석이 지금 어디서부터 운동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부터 운동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입자는 t가 2t, 그 다음에 3.5t, t는 5.25t일 때 마이너스 xm, 플러스 xm 0, 마이너스 xm 0 사이, 0과 플러스 xm 사이 중 어디에 있는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하면 여기 있던 녀석이 갔다가 다시 제자리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을 뭐라고 하자? 이걸 t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갔다가 다시 와. 이게 t예요. 그러니까 여기 0이었으면 여기가 뭐다? 이게 4분의 1t, 이게 4분의 2t, 그다음에 여기가 4분의 3t, 여기가 4분의 4t. 바로 1t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2t가 지났다는 얘기는 t, 2t니까 다시 제자리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자리 돌아왔기 때문에 이건 뭐다? 그냥 마이너스 xm이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번 답은 뭐다? 마이너스 xm. 됐죠? 그 다음에
3.5t라는 건 어차피 3t가 지나면 제자리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3.5t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겠죠. 이게 2분의 1t, 0.5t 걸리는 거니까.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B번 답은 뭐가 된다? 플러스 XM이 된다. 그 앞에 3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C번에 t가 5.25t인데 5도 마찬가지로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5t가 지나면 무조건 제자리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t는 4분의 1t라는 얘기니까 어디 있는 거다? 원점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C번 답이 뭐다? 원점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 답이 마이너스 XM, B번 답이 플러스 XM, C번 답이 뭐다? 원점 이렇게 나온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85페이지에 가면 이 단순조화 운동의 속도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그림자의 위치를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x가 뭐 xm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럼 단순조화 진동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dt분의 dx.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얘를 미분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xm의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니까 오메가가 튀어나오고요. 코사인 미분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사인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v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xm 오메가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만약에 위상각이 있었다면 위상각을 붙여주시고 위상각이 없다면 위상각을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기다 뒤에다가 파이를 붙여줘도 되고 이게 뭐다? 그림 단순조화 운동에서의 속도값이다. 그때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요 값을 뭐라 그랬냐면 최대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앞에 있는 요 xm 오메가라는 요 값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자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최대 속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최대 속도. 그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위상각을 붙여줘도 되고 안 붙여줘도 되고 그죠? 파이가 0이면 안 붙이는 거고 파이가 있다면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림자의 단순조화 운동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 최대 속도를 바로 뭐라고 하자는 거예요. 바로 얘를 속도 진폭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죠. 속도 진폭. 그러니까 속도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죠. 속도의 최대값. 속도 진폭. V 맥시멈이라고 이걸 한다는 얘기죠. V 맥시멈.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X 맥시멈이라고 써서 최대변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하자? V 맥시멈이라고 써서 얘를 최대 속도라고 말하자. 속도 진폭이라고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에 곧바로 나오는데 그럼 단순조화 진동의 가속도가 얼마니? 라고 말하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자? 얘를 dt분의 dv. 속도를 다시 또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니까 넌 얼마 나오니? 라고 말하면 자, 얘도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해줍시다. 그러면 얘를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니까 자, 마이너스 xm 오메가를 써준 다음에 오메가가 튀어나오죠? 그럼 xm 오메가 제곱이 될 것이고요. 사인 미분하니까 뭐다? 코사인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코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는 이런 값을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위치가 x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x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는 요 값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a가 얼마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다. 이 a 방향과 x 방향은 방향이 어떻다? 반대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항상 변이 방향과 a 방향, 가속도 방향은 어떻다고요? 반대쪽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자.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485페이지에는 그래프로 그려놨죠? 자, 얘를 갖다 어떻게 그려놨냐 봤더니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써봅시다. x가 얼마냐 그랬더니 x가 얼마였어요? x가 얼마냐면 x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뭐 이런 형태인데 파이를 얼마로 선택하자? 0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v가 얼마냐 그랬더니 v가 얼마냐면 xm 오메가에 얼마다?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얼마냐 그랬더니 가속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xm 오메가 제곱에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을 그래프를 그리면 어차피 파이가 0이라 그랬으니까 뒤에 무시해버리고요.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코사인 오메가 t를 그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뭐다? xt 그래프. 됐습니까? 이게 xt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vt 그래프를 그리세요라고 말하면 vt 그래프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갖다 VT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사인이네요. 사인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 사인 그래프를 뒤집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그래프를 또 어떻게 그립니까? 그랬더니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이게 뒤집으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게 뭐다? AT 그래프다.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X값이 어떻다는 거예요. X값이 뭐 이 원점이다. X값이 원점일 때는 속도가 어떻다? 마이너스로 최대고요.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X가 0이다. X가 0이야? 그렇지만 진동 중심에 왔을 때를 말하는 거니까 속도는 최대가 돼. 그런데 가속도는 0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XM 코사인 오메가 T가 이게 X라 그랬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잖아요. X가 0이면 가속도가 0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해가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 개의 연관성을 갖다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문제 2번으로 가면요. 확인 2번. 자, 입자의 가속도와 그 위치 A의 X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단순 조화 운동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그럼 우리가 단순 조화 운동을 하려면 A 값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이 형태가 되는 걸 찾으라는 문제예요. A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이 형태를 찾아라. 이게 아닌 건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번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B번도 안 돼. 왜 B번이 안 됩니까? 이건 양의 값이잖아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니까요. X하고 방향이 반대여야 되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C번이죠, C번. 그죠? 예. C번에 보면 A가 얼마라고 나왔냐면요. 이게 마이너스 4X라고 나왔어요. 그럼 오메가 제곱이 얼마란 얘기냐면 4란 얘기잖아요. 그럼 오메가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이게 2 라디안 퍼 세크란 얘기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D번도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조화 운동에 대한 힘의 법칙이라고 나왔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단순 조화 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뭐냐면 용수철 진자예요. 용수철. 그죠? 용수철을 진동시켰을 때 운동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용수철이 있다. 벽에다 이렇게 용수철을 매달았고요. 이 녀석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X만큼 잡아당기겠다. 이렇게. X만큼 잡아당길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 녀석을 X만큼 잡아당겼을 때 질량을 M이라고 하는 거죠. 질량 M입니다. 그럼 내가 얘를 X만큼 잡아당기면 사람은 힘을 어느 쪽으로 주는 거다? 당연히 오른쪽으로 주겠죠. 이렇게. 근데 사람이 힘을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냐면 탄성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이렇게 FS라는 탄성력이 작용한다. 그럼 탄성력이 얼마니라고 말하면 이 탄성력이 얼마입니까? 이 탄성력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KX죠. X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떻다고요? 방향이 반대예요. 이해가시죠? FS가 뭐다? 마이너스 KX. 그래서 이 힘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탄성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얘를 잡아당겼다 놨단 말이에요. 여기가 X가 얼마인 점이다? 0인 점이고요. 이게 바로 최대 변이인 점이죠. 얘가 이 X는 0이라는 평형점을 지나서 다시 어떻게 된다? X만큼 압축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양 끝에서는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되는 거죠. 그럼 X가 0인 점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겠네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마이너스 KX라는 이 탄성력 때문에 물체는 뭐 하는 것이다? 단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뭘 쓰자?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라는 식을 써주면 된다. 됐죠? 그래서 양변에 있는 이 마이너스 지워버리시고요. XX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오메가가 얼마 나오니? 그랬더니 오메가가 얼마 나오냐면 오메가 제곱이 얼마예요? 오메가 제곱이 n분의 k가 나오고 여기서 오메가를 구하면 오메가가 얼마 나오냐면 루트 n분의 k가 나와요. 이거 나중에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게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인지 루트 k분의 m인지 기억을 하세요. 오메가 얼마라고? 루트 n분의 k. 그럼 우리가 이 각진동수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의 정의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t분의 2파이였죠. 그럼 이 식을 t에 대해서 정리하면 t는 얼마가 나오냐면 2파이 루트 얼마? k분의 m 이렇게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용수철 진자의 주기를 구하라 그러면 자, 용수철 진자의 주기를 구하라.
용수철 진자의 주기를 구하라. 용수철 진자의 주기가 얼마라고요?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다.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요게 이제 우리 487페이지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진동수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각진동수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무조건 누가 복원력 역할을 하는지를 찾아라. 그 다음에 그 힘을 갖다가 뭐라고 써라? 복원력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를 써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가속도가 얼마라 그랬냐면 a가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고 썼잖아요. 이 가속도에다가 질량만 곱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복원력이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라는 요 힘이 바로 뭐다? 요게 복원력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게 가속도니까 힘이 얼마니라고 말하면 힘을 뭐라고 쓰자?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 됐습니까? 이게 가속도니까 이게 뭐다? 힘이다. 그래서 이 복원력 역할을 누가 하는지만 찾아내면 돼요. 알겠죠? 여기서는 탄성력이 복원력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놔둔 다음에 오메가에 대해서 정리하면 오메가가 어떤 값이 나올 것이고 그 오메가가 t분의 2파이다라고 놔둔 다음에 주기 t에 대해서 정리하면 주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487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뭐 하냐면 또 마찬가지로 보기 문제를 또 풀도록 할게요. 확인 문제하고 문제가 좀 많으니까 문제를 좀 풀도록 하자. 자, 확인 문제 3번으로 갑시다. 자, 확인 문제 3번. 다음 중 입자에 작용하는 힘 F와 입자의 위치 사이의 관계가 단순조화 운동인 것을 구하라. 이거는 시계 형태가 마찬가지로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얼마? kx 형태라든가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의 형태를 띄고 있어야지만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B번하고 D번은 무조건 안 되겠죠? 그죠? 왜? x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C번은 또 양의 값이니까 안 돼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A번밖에 없죠. 왜? A번이 뭐야? F는 마이너스 5x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단진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됐어요? 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문제 1번으로 갈게요. 토막 용수철의 단순조화 운동 진폭 가속도 위상상수라고 나왔는데 자, 질량이 680g이니까 0.68kg이라는 얘기겠죠. 자, 질량은 얼마다? 0.68kg이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 상수 K가 얼마냐면 K가 얼마다? 65 뉴턴 퍼 미터인 용수철이 있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11cm만큼 당겼으니까 X가 얼마다? 11cm라는 얘기인데 이 X값이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변이가 되겠죠. 이게 최대변이죠, 최대변이. 이 최대변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진폭이라 그랬죠. 진폭이 결론적으로 11cm라는 얘기예요. 이거 11cm도 0.11m라고 바꿔치기 할까요? 0.11m. 자, 이런 내용인데 바닥의 마찰 무시하고요. 운동의 각진동수와 진동수와 주기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그럼 A번 문제. 각진동수 오메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오메가가 얼마라고요? 루트 m분의 k라 그랬죠? m값 알고 있고요. k값 알고 있어요.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m값에다 얼마를 집어넣냐면 0.68kg을 집어넣고 k값에다 얼마를 집어넣어라? 65N per m를 집어넣자. 그래서 이걸 산수하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냐면 9.78 라디안 퍼 세크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건 산수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진동수 구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진동수 구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 각진동수 오메가의 정의가 뭐냐면 이게 2파이 f라고 쓸 수 있으니까 요걸 f에 대해서 정리하면 f는 얼마가 나오냐면 2파이분의 오메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가 2파이분의 오메가니까 지금 오메가 값이 9.78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걸 갖다 뭐로 나누라? 2파이로 나누라. 그랬더니 나눴더니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1.56Hz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또 뭘 구하는 문제냐면 주기를 구하는 문제죠. 근데 주기는 진동수하고 무슨 관계다? 그냥 역수관계잖아요. 주기하고 진동수가 역수니까 여기서 구한 진동수가 얼마라고요? 1.56Hz라고 했으니까 요것 분의 얼마? 1. 요거 산수해라. 그랬더니 이게 얼마 나오냐면 0.64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 A번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죠. 그죠? 충분히 이해 가는 거고. 그다음 B번 문제. 진동운동의 진폭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이 녀석의 진폭은 지금 아까 얼마나 그랬습니까? 최대 변이가 진폭이라 그랬죠? 얼마? 11cm니까
0.11m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B번 답은 x 맥시멈이 얼마냐 물어보면 x 맥시멈을 11cm 또는 0.11m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문제. 토막의 최대 속력 VM이 얼마냐? 야, 우리가 V 값을 얼마나 그랬냐면 V가 아까 이 X 값을 얼마로 선택했냐면 X가 XM의 코사인 오메가 T라 그랬었죠. 그럼 V가 지금 얼마냐 그랬더니 V가 뭐야? XM에다가 오메가 T가 나오고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 속력이 얼마냐 물어보면 이 XM 오메가가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V 맥시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최대 속력 구하라 그러면 저 오메가 XM 오메가를 구하면 된다 그런 얘기니까 자 V 맥시멈은 오메가 XM이다. 근데 지금 오메가 값을 얼마나 그랬어요? 9.78 라디안 퍼 세크라 그랬죠. 9.78 라디안 퍼 세크에다가 최대 변이가 얼마나 그랬냐면 0.11m라 그랬으니까 0.11m를 집어넣자. 그래서 이걸 산수하니까 최대 속력이 얼마냐면 1.1m 퍼 세크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번 문제. 그럼 토막의 최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는 얘를 갖다 또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럼 가속도는 얼마냐 그랬더니 마이너스 XM의 오메가 제곱에다가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때 뭘 구하라고요? 가속도의 최대값. 요게 뭐다? XM 오메가 제곱이 가속도의 최대값이니까 이걸 A 맥시멈이라고 하자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D번 문제에서는 뭘 구하면 되냐면 A 맥시멈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A 맥시멈이 얼마다? 오메가 제곱 XM이다.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가 지금 9.78이니까요. 9.78을 제곱한 다음에 XM에다 얼마를 집어넣어라? 0.12를 집어넣어서 산수하자. 그랬더니 A 맥시멈이 얼마 나와요? 이게 11m 퍼 세크 제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D번까지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F번인가요? 문제가 되게 기네. 그죠? F번이 뭡니까? 그랬더니 F번은 토막과 영수철로 이루어진 개의 변이 함수를 구하라. 변이 함수는 결론적으로 제일 처음에 저 값 있잖아요. X는 XM 코사인 오메가 T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뒤에 어차피 파이는 얼마다? 파이는 0이니까 안 써도 되죠. 이렇게. 여기서 이 파이 값이 어차피 이게 0이잖아요. 파이 값이 0이니까 얘는 쓸 필요가 없고요. 그럼 그냥 XM 코사인 오메가 T만 써주면 돼. 근데 XM이 얼마냐 그랬더니 얘가 지금 11cm니까 11cm라고 단위를 써주던가 아니면 그냥 0.11m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가 얼마라고요? 9.78. 그래서 9.78 라디안 퍼 세크 곱하기 얼마? 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단위 다 생략하고 잠깐만 이거 갖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뭐 0.11 코사인 9.78T 이렇게. 그러니까 얘의 단위는 미터고 얘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다라는 말을 써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기 문제 1번은 이렇게 풀면 되고요. 이제 보기 문제 몇 번으로 가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기 2번. 변이와 속도에서 단순 조화 운동의 위상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 상황에서 t가 0일 때 아시겠죠? t가 0일 때 그림 15-7이면은 어디 있는 거 그림이냐면요. 그 바로 앞에 487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죠. 유형수철 잡아당겼다가 놔두는 거. 그런 형태인데 선형 진동자의 변이 x0이 우리가 이 x값이 얼마냐 그랬을 때 xm이 x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였죠. 그죠? 그 다음에 v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v값이 이 v값이 xm의 오메가에 그죠?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나오니까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였죠. 그 다음에 가속도 a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xm 오메가 제곱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였죠. 이랬는데 여기서 t에다가 몇을 집어넣으라고요? 0을 집어넣으래요. 그럼 t에다 0 집어넣어 버리니까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 xm의 코사인 뭐다? 파이가 나오고요. 얘는 xm 오메가에 마이너스 xm 오메가에 사인 뭐가 나온다? 파이가 나오고요.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xm 오메가 제곱에 코사인 뭐가 나온다? 파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값들이 지금 다 얼마라고 나온 건가요? 여기서 값이 이제 정해져 나왔죠. 그죠? 문제에서 준 정보를 이용해서. 뭘 줬냐면
이 x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x0 값이 요 값이 얼마다? 이게 8.5cm. 이 마이너스 8.5네요. 이게 마이너스 8.5cm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v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v값은 얼마 나오냐면 이게 마이너스 얼마? 0.92인가요? 네, 0.92 미터 퍼 세크가 나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속도가 얼마냐 그랬더니 가속도가 47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왔대요. 요렇게. 아시겠죠? t가 0이니까 얘들은 다 죽고요. 얘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나온 값들이 얼마인지를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놓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걔의 각속도 오메가가 얼마인지 구하라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 얘를 3번식이라고 한 다음에 오메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죠. 그 오메가를 구하려고 했더니 어떤 식을 쓰자는 거예요. 이 가속도하고 x식 있잖아요. 이 가속도하고 x식, 얘하고 얘가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얘가 xm 코사인 오메가 t고 xm 코사인 파인데 얘가 마이너스 xm 오메가 제곱의 코사인 파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어차피 여기서 얘하고 얘가 지금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지? 여기 요 값이 x니까 지금 요 값이 x란 말이에요. 요 값이. 요 값이 뭐다? 요 값이 x예요. 그럼 지금 요 식을 갖다가 약간 바꿔치기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뭐다? 이게 x가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47이란 얘기죠. 상황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얼마다? 47이다. 근데 지금 x값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냐면 x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8.5라는 걸 알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쓸까? 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다가 x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8.5. 이게 얼마다? 47이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는 날려버릴 수 있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에 대해서 정리하면 얼마가 나온다? 자, 오메가에 대해서 정리하면 오메가 제곱이 얼마 나올 것이고 오메가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를 구하면 오메가가 얼마 나오냐면 얘가 23.5가 나오죠. 23.5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 갖다가 센티미터니까 진정해야지. 단위를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 단위를 바꿔줘야 되니까 미터로 바꿔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각진동수 오메가가 얼마 나오냐면 23.5 라디안 퍼 세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문제 갑시다. B번 문제는 위삼각 파이와 진폭 XM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지금 요 V하고 A식이 있잖아요. 또는 이 X식이 있는데 어떤 식을 써야 될까를 쓱 보니까 여기에 지금 XM이 있고요. 오메가 값 알고 있고요. 코사인분의 사인을 하면 탄젠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X분의 뭘 구하자? X분의 V를 구하자. 그럼 X값이 지금 얼마냐면 이게 XM 코사인 얼마다? 이게 파이가 되고요. V값이 얼마 나오냐면 이게 마이너스 XM의 오메가의 사인 파이가 나와요. 그럼 X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8.5고요. V값이 얼마냐면 이게 마이너스 0.9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야 되겠지? 미터 단위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써준 다음에 식을 정리해 보면요. 여기 지금 얘하고 얘가 죽어지잖아요. 얘가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고 오메가 값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그죠? 이해 가시죠? 오메가 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게 탄젠트 파이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얼마 나온다?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얼마? 0.92라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탄젠트 파이에 대해서 정리하자. 탄젠트 파이는 마이너스 얼마? 오메가가 얼마죠? 23.5죠. 23.5 곱하기 얼마?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얼마예요? 0.92라는 이런 값이 나오고 파이 값을 계산하면 아크탄젠트 요 값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파이를 계산하니까 파이가 얼마 나왔냐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필요가 없는 값이니까 필요 없는 건 버립시다. 그래서 파이가 얼마다? 155도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155를 갖다 대입하면 XM 값이 얼마 나오냐면 이때 XM 값이 9.4cm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155도고 XM 값은 9.4cm. 이렇게 해서 보기 2번까지 푸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2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단순 조화 운동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절에서 뭘 했냐면은 뭐 위치, 속도, 가속도 구하고 누가 복원력 역할을 하느냐를 찾아서 식을 세운 거라면 이제는 그 에너지 값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용수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 녀석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잡아당겼다. 지금 이 최대 변이를 뭐라고 할까요? 이 최대 변이를 갖다가 뭐 XM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XM만큼 잡아당겼다. 그럼 XM만큼 잡아당겼을 때 이 녀석에 뭘 구할 수 있냐면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위치 에너지가 이게 최대값이니까 UM이라고 쓸게요. 위치 에너지의 최대값이 얼마니라고 말하면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했을 때 얼마다? 2분의 1 K 곱하기 얼마다? XM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2분의 1 KX 제곱.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녀석이 여기 한 뭐 X만큼 지나가는 곳을 여기 지나가고 있었다. X만큼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를 지나갈 때 속력이 얼마다? V였다. 그럼 얘는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가요?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를 뭐라고 써야 된다? U라고 쓰고요. U를 뭐라고 하자? 2분의 1 K 곱하기 뭐다? X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니라고 말하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얼마다? V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게 얼마냐 그랬더니 요게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X 자리에다가 자, 아까 썼던 거 여기다 다시 쓸까요? X가 얼마라고요? X가 XM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V가 얼마라고요? XM의 오메가에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라 그랬죠? 이 값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 X하고 V에다가. 이 X 자리하고 V 자리에다가 이 값들을 어떻게 하자? 집어넣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집어넣겠습니다. X 자리에다가 XM 코사인 오메가 T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이게 XM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게 얼마니? 그랬더니 이게 얼마냐면 2분의 1 K 곱하기 얼마? XM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구하세요라고 말하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자리에다가 쟤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M의 오메가에 사인 오메가 T를 어떻게 해라? 제곱해라. 그럼 얘 제곱하면 얼마니? 그랬더니 얘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얼마다? XM의 제곱에다가 오메가의 제곱에다가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 두 식을 합쳐야지만 뭐가 나오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죠? 이 두 개를 합쳐야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용수철에서 마이너스 KX라는 탄성력이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복원력 역할을 했다고요.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날아가는 게 있으니까 날아가는 걸 죽입시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죽여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XX 지우니까 K가 얼마 나왔어요? K가 M 오메가 제곱이 나왔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어디 있습니까? M 오메가 제곱이. 어딘가에 숨어 있잖아. 지금 쫙 보시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M 오메가 제곱. 요게 뭐라고요? 이게 K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요 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요 값이 얼마냐면 2분의 1 KXM의 제곱에 이게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위치 에너지의 최대값이 2분의 1 KXM의 제곱이라 그랬고 여기서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걸 뭐라고 하자? 이 더한 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위치 에너지의 최대값이 바로 뭐다?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봐라 그런 얘기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U하고 K를 더해라. 그럼 얘는 2분의 1에다가 K 곱하기 뭐다? XM의 제곱에다가 뭐가 나오냐면 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오메가 T라는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 사인 제곱 오메가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오메가 T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1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1이니까 결론이 뭐냐?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란 얘기예요? 2분의 1 KXM의 제곱이다. 이건 뭐예요? 위치 에너지의 최대값과 똑같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똑같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걸 말해준 거죠. 그래서 이게 491페이지까지 내용 정리를 한 것이다. 자, 그럼 확인 문제 4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확인 4번. 그림 15-7에서 토막이 X는 플러스 2cm에 있을 때 토막의 운동 에너지가 3cm입니다. 됐네요. 그 다음에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줄입니다. 아, 얘가 지금
여기가 원점인데요. 여기가 x가 얼마냐면 x가 2cm래요. x가 2cm에 있을 때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가 몇 줄이라고요? 운동 에너지가 3줄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가 몇 줄이라고요? 위치 에너지가 2줄이래요.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몇 줄이냐라고 말하면 2하고 3 더하니까 얼마다? 이게 5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5줄이라는 건 이 녀석의 최대 탄성 위치 에너지가 얼마다? 탄성 위치 에너지 최대값이 바로 5줄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도 얼마다? 5줄이라는 얘기지. 평형점을 지나갈 때는 무슨 에너지밖에 없냐면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이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5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A번 답이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cm에 있을 때, 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 2cm니까 마이너스 2cm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이 5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근데 거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군요. 그럼 x는 0일 때 운동 에너지는 5줄이고요.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나온다? 2줄이 나와야죠. 왜냐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몇 줄? 운동 에너지는 3줄, 위치 에너지는 얼마? 2줄.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 5줄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그죠?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라 탄성 위치 에너지 말했으니까 B번 답은 뭐다? B번 답은 2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C번. X는 마이너스 XM일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 요 녀석이 만약에 이 플러스 XM에 있었다. 플러스 XM에 있었다. 역학적 에너지 얼마예요? 5줄. 탄성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5줄. 그럼 얘가 마이너스 XM에 있었다. 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예요? 5줄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C번 답이 뭐다? C번 답이 5줄이 나와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문제 3번으로 갑시다. 단순 조화 운동의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질량 감쇄자 써 있는데 지금 질량이 얼마냐 그랬더니 질량이 얼마예요? 이게 2.72 곱하기 10의 5승 kg의 토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폭이 얼마냐 그랬더니 최대 진폭이 얼마냐면 이 최대 진폭이 얼마? 20cm. 어우 크네요. 그죠? 20cm. 그 다음에 진동수 F가 얼마냐 그랬더니 진동수 F가 얼마냐면 10Hz로 진동하는 진동자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용수철 토막계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봤더니 값을 갖다 구하려면 K값을 알아야 되는데 K값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K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K값을 어떻게 구하냐 그랬을 때 각진동수 오메가를 구하는 식이 뭐예요? 이게 2파이 F죠. F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뭘 구하자는 거야? K값을 구하자. 그리고 오메가를 구할 때 여기서 다시 쭉 이쪽으로 와서 여기 보면 K가 M 오메가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저걸 이용하면 돼요. 오메가는 얼마가 나옵니까? 오메가가 얼마 나오냐면 루트 뭐다? M분의 K가 나와요. 아하, F값 아니까 F값 여기다 집어넣어서 오메가가 얼마인지를 안 다음에 그게 루트 M분의 K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걸 양변을 제곱해서 뭐에 대해서 정리해라? K에 대해서 정리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K가 얼마 나와요? K는 M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K가 지금 M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라? 2파이 F 집어넣고 이거 제곱하라는 얘기예요. 그치? 질량이 얼마다? 질량이 2.72 곱하기 10의 5승 kg이라 그랬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뭐다? 2파이 곱하기 F가 얼마예요? 10. 이 녀석을 제곱해라 라고 해서 K값을 구하면 K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게 1.073 곱하기 얼마? 10의 9승 뉴턴 퍼 미터라는 이런 K값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 문제는 K값 구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A번 문제는. 왜냐하면 K값만 구하면 역학적 에너지 구할 수 있거든요. 왜?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려면은 위치 에너지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하던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버립시다.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는 건 위치 에너지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죠. 어차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친 게 역학적 에너지니까 그냥 위치 에너지의 최대값을 구해버리자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K 곱하기 뭐다? XM의 제곱인 거잖아요. K값을 여기서 구해버렸네. 그죠? 그럼 2분의 1에다가 K값이 1.073 곱하기 얼마? 10의 9승에다가 XM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20cm가 0.2m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0.2를 제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산수하니까 여기 얼마 나오냐면 2.147 곱하기 10의 7승줄 이렇게 나와요. 됐죠? 이게 A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문제가 뭐냐면 평형점을 통과하는 순간
토막의 속력을 구하라가 문제예요. 그럼 여기를 지우고 여기다 풀까요? 멀리 가지 말고 여기다 풉시다 그냥. 지금 이게 어차피 이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다? 역학적 에너지가 최대 위치 에너지라 그랬고 이 최대 위치 에너지가 뭐하고 똑같냐면요. 최대 운동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최대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 그랬더니 최대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구했네요. 이게 얼마야? 2.147 곱하기 10의 7승 줄이라고 했으니 요게 2분의 1 mv 맥시멈과 맥시멈의 제곱과 똑같겠네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얘는 2분의 1에다가 m이 얼마라고요? 2.72 곱하기 10의 5승이고요. 곱하기 v 맥시멈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최대 속력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속력 구하니까 v 맥시멈이 얼마 나왔냐면 이 값이 12.6m/s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충분히. 이렇게 해서 속력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3절 단순조와 각진동자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3절로 가면요. 자, 단순조와 각진동자. 단순조와 각진동자. 어우, 뭔가 상당히 있어 보이네요. 그죠? 그럼 이 단순조와 각진동자에서는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저번에 다 뭐 했냐면은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갖다 대응시켰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은 뭘 하냐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용수철에서 탄성력이 작용했다. 얼마가? 마이너스 kx라는 탄성력이. 그럼 얘하고 대응되는 물리량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죠? 얘하고 대응되는 물리량. F에 대응되는 물리량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토크라 그랬죠? 그 다음에 X에 대응되는 물리량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타라 그랬죠? 그 다음에 K가 뭐야? 그랬더니 K의 정체가 뭐냐면 저는 용수철 상수입니다. 그죠? 이게 용수철 상수예요. 이 용수철 상수에 대응되는 값이 있단 말이야. 그게 누구냐면 카파죠. 카파. 카파가 뭔가요? 그랬더니 카파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비틀림 상수라 그래요. 비틀림 상수. 용수철 상수에 대응되는 값이에요. 그죠? 비틀림 상수. 그래서 시계 형태를 갖다가 그냥 똑같이 유지시키면 된다. 그래서 요게 자, 요 값이 얼마다? 이게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잖아요. 요 마이너스 kx가 보온형 역할을 한 거였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얘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지우시고 xx 지워서 오메가에 대해서 정리해라. 그 오메가가 얼마 나오냐면 루트 n분의 k가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얼마였다? 이게 t분의 2파이였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t를 구하면 t가 얼마 나오냐면 2파이 루트 뭐가 나온다? k분의 m이 나왔죠. 이렇게 2파이 루트 k분의 m이라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용수철 진자의 주기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을 또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되나요? 자, 얘는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라는 식이 있는데 m 대신에 뭘 쓰라 그랬어요? i를 쓰라 그랬죠. i가 뭡니까? 회전관성.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에다가 x 대신에 뭘 써라? 세타를 써라. 됐죠? 이해가시죠? 그럼 얘는 오메가가 얼마 나오니 했을 때 여기 양쪽에 있는 마이너스 지워버리시고 세타 지우세요. 그럼 오메가가 얼마 나오니 했더니 오메가가 얼마 나옵니까? 오메가가 루트 i분의 뭐다? 카파가 나오겠죠. 이렇게 루트 i분의 카파. 그럼 요 값이 얼마다? 오메가니까 t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t가 얼마니라고 말했을 때 t를 얼마라 그래야 돼요? 2파이 루트 뭐가 나온다? 카파분의 i가 나오겠죠. 와, 똑같네. 그죠? 이 용수철 진자의 주기가 얼마라 그랬냐면 용수철 진자의 주기가 2파이 루트 k분의 m이고요. 이 비틀림 진자의 주기가 얼마다? t는 2파이 루트 카파분의 i가 나온다라는 게 나와 있죠. 이걸 뭐라고 하자? 비틀림 진자의 주기라고 하자. 비틀림 진자의 주기. 그렇죠? 비틀림 진자의 주기 구하는 식이 뭐다? 2파이 루트 카파분의 i.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죠. 우리가 용수철은요. 그냥 잡아당겼다 놓은 거고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동그란 시계 있잖아요. 시계를 갖다 이렇게 준비를 시킨 다음에 이 시계에다가 뭘 하자? 이 정가운데다가 글루건 같은 걸로 줄을 매달아 이렇게. 글루건을 고정시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걸 천장에다 매달아 이렇게. 그래 놓고 뭔 짓을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놓고 심심하니까 이제 별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놔두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시계를 비틀어 살짝 이렇게. 비틀라는 얘기는 이렇게 세타만큼 이렇게 움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세타만큼 움직였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뭐 한다? 진동을 한다는 얘기죠. 세타.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쭉, 탁, 딩 이렇게 진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얼마나 비틀었냐에 따라서 돌아가는 정도가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갔다가 다시 제자리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가 비틀림 진자의 주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단 요 개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보기 문제부터 다시 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쉬었다가 합시다.